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젤렌스키 발언 관련 기사를 SNS에 공유하곤 최악의 발언이라며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경고한 겁니다. 또 젤렌스키를 가리켜 미국이 지원하는 한 평화를 원치 않는 인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I just think he should be more appreciative because this country has stuck with them through thick and thin.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가 이른바 광물협정 노딜 사태 관련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 가능성도 논의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도 보조를 맞춰 비난전을 이어갔습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누군가가 젤렌스키가 평화를 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Он не хочет мира. Кто-то должен заставить Зеленского захотеть мир.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침을 재확인한 데 대해선 적대 행위를 지속하게 하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파국으로 끝난 지난달 28일 백악관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서방 집단 내 분열이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는 종전 논의를 위해 일단 한 달간 우크라이나 하늘과 바다에서 부분 휴전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영국이 아직 확정된 유럽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가운데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왈츠 미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사임을 원하냐는 언론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We need a leader that can deal with us, eventually deal with the Russians, and end this war. 여당인 공화당의 존슨 하원 의장은 더 노골적으로 젤렌스키가 정신을 차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협상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현재의 우크라이나와는 광물협정을 더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He chose to blow that up. So the deal is no longer on the table, just to be abundantly clear. Not at present. 미국이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 의사를 노골화하는 가운데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태 수습 의지와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미국에 거듭 감사를 표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나 협정에 서명하고 진짜 문제를 풀어가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Раніше, незважаючи на це, ми конструктивні. Якщо ми домовилися, що вона буде підписана, з нашого боку, ми готові підписувати. 유럽 국가들은 런던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연 뒤 프랑스와 영국이 주축이 돼 유럽의 관점을 담은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마련해 미국과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한 달간 하늘과 바다에서 휴전을 실시하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러시아의 평화 의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건데 트럼프와 푸틴이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그럼 워싱턴 연결해서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용태 특파원, 회담 처음에는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 결국 결렬된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한마디로 광물협정에 대한 전략적 입장 차이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광물협정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자원을 공동 개발해서 이익을 나누겠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미국이 전쟁을 지원해준 사후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래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전 보장을 담보하는 일종의 보험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공개 회담에서 상대의 정상을 면박 주고 쫓아내다시피 하는 거는 정말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면 판 자체를 흔들어버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도 파국의 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It's not a nice thing. All right, I think we've seen enough. What do you think? This is going to be great television. 이게 회담 마지막 장면이었는데 트럼프는 지난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을 때도 회담을 노딜, 그러니까 성과 없이 끝낸 적이 있죠. 벤스 부통령까지 배석시켜서 협공을 펼쳤지만 뜻대로 안 되니까 판을 뒤엎은 거란 해석입니다. 일부에선 젤렌스키 역시 전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군복을 입은 채 트럼프와 정면으로 치받은 건 실책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 트럼프 비판 목소리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종전 협상에서 중요한 기회가 이렇게 날아가 버렸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 러시아의 밀착이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이미 미러는 외교관계 복원, 직항로 개설 등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수습에 나서려고 하겠지만 이미 공개된 것처럼 입장차가 큽니다. 따라서 유럽 동맹국들 반발에도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미러 간에 종전 담판을 벌일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